어, 이번 시간에는 그 연관 규칙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템의 수가 k가 되면 모든 가능한 분모의 수는 2의 k승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의 수가 2라고 한번 생각하고 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k가 2라고 할때 K2라고 할 때 아이템의 수를 아이템을 A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A A만 산 경우, B만 산 경우, A, B 모두 산 경우, 그 다음에 공집합인 경우가 이제 총 2의 자승의 수가 됩니다. 이 K 아이템의 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가 되면요. 우리가 1호부터 모든 조합은 2의 10승계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근데 마트에서 아이템을 고려를 한다면 뭐 이 정도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20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A, B, C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걸 한번 다 적시를 해보면요. 어, A 단독은 다 했다 치고 A, B로 간다면 이제 B, C까지도 이제 3개짜리죠. 이런 경우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모든 조합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보시면 이제 이 자리에 오는 거의 개수를 어, 한 개짜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게 고려를 해야 되니 이제 다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빈발, 여기서 빈발은 프리퀀트한, 즉 너무 희소성 있게 특이적으로 희소성 있거나 우연의 우연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요. 근데 굉장히 빈도가 낮은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제가 그림을 이 알고리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관련 구글 문서나 구글링이나 참조 문서를 어, 찾아보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어떤 이제 x에서 y로 가는 이런 표현식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측에 오는 녀석을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공집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좌측이 공집합이 되어서 어떤 아이템 Y를 산다고 하면 이 우측에 오는 녀석에 대한 거니까 이제 공집합은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이제 얘를 다시 쓰면 Y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전체 집합처럼 생각을 하시면 얘는 그냥 Y를 구매할 확률과 같기 때문에 아이템의 길이가 한 개인 것만 생각하니까 이걸 아까 포함률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이걸 이제 marginal probability라고 불러요. 이걸 한글로는 주변 확률이라 부릅니다. 요 용어도 중요하니까 용어는 요거 마치고 죄송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살 때 아이템의 개수가 3개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포함 각각의 이 규칙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다기보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A, B, C 단독으로 이루어진 주변 확률, 즉 포함률을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구매 건수 중에 제가 예를 든 거는 0.6, 0.3, 0.2예요. 전체
1입니다. 죄송합니다. 1인데 전체 10건이라고 치면 10%가 C가 포함된 거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이제 A가 B, A, C 이런 것들을 다 저기 그 다음에 B, C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즉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A, B를 이루고 이렇게 만나서 A, C를 이루고 이렇게 만나서 B, C를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2의 10승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조합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3개짜리는 이제 금방 끝나지만 예, 개수가 4개만 돼도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컷오프를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지지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기준점은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지지도라고 했는데요. 빈발 품목 집합이라고 정의되는데 이 빈발 품목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보다 이하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상위의 조합의 규칙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여기서의 지지도를 고려를 한다면 20%로 정해 볼게요. 20%로 정하면 이 경우는 0.1이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 C 0.1은 0.2보다 2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 라운드에서는 즉 두 개의 조합되는 라운드에서는 얘는 탈락을 하게 돼서 이에 연관된 유발되는 다른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A, B만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A, B만 계산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을 넘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의 그 상위를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 많은 숫자의 모든 조합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유효적으로 규칙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 구글링 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 규칙 분석을 고려를 하려면요, 아이템이 이제 많으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일종의 이제 조금 구별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즉 상품으로 친다면 상품의 분류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이루어져서 관리 큰 이제 회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어떤 대분류라고 할까요? 대분류에서 나눠지는 그 다음에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라고 하면 내가 소분류에서도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게 식품 회사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컵라면이라고 할까요? 컵면이라 부르는데 컵라면에서도 똑같은 제품이지만 어떤 거는 이제 뭐 사이즈 100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사이즈 50짜리가 있죠. 그래서 또 용량에 따라서 또 소분류에서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너무 아래로 갈수록 같은 아이템, 예를 들어 라면이라고 쳐도 면이라고 쳐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모든 걸 조합을 다 계산하기는 이제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이라고 하면요. 그 다음 술 대분류는 이제 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의미 있게 되면 이제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즉 자체적으로 빈발 집단군을 골라서 개수를 줄여서 분석을 하는 것이 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단계라는 게 상위 수준의 품목 분류를 이용을 해서 적절히 고르고 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로 진행하는 것이 어, 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템 수에 대해서 혹은 이제 상품 분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차 연관성 부분입니다. 시차 연관성은 말 그대로 어, 타임이 포함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는 걸 우유랑 빵을 그 바스켓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게 2020년 저번 주에 5월 언젠가요? 9일? 뭐 하여튼 5월 8일? 이때 우유빵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우유빵이라는 거는 이제 빈발 제품군에 안에 또 이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오늘이 언제네? 오늘은 제가 1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러면 이때 또 우유가 떨어졌겠죠. 근데 이번에는 우유랑 빵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것들 우유랑 뭐 바나나 할까요? 너무 이 창의적이지 않은 바스켓인데요. 자, 다양성이 좀 부족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아이디가 이제 1번의 거래 관점에서 본다면 우유, 빵, 우유, 바나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이게 같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라고 하면, 이 우유를 산 이 타임 시간, 즉 주기를 알 수가 있죠. 주기 정보를 더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규칙 분석이라면 이런 타임을 무시하고, 즉 한 개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패턴되는 그런 구조를 무시하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런 시간 정보만마저도 내가 알 수 있는 경우에 이 시간을, 이 간격을 시차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이 시간을 알면 이제 똑같이 이제 우유하고 빵하고 연관성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차를 염두에 둬서 이제 똑같은 우유빵이 있는데 똑같은 강력한 그 연관성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된장하고 고추장 있죠. 된장하고 고추장이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된장을 산 사람들한테 고추장을 사라고 이제 쿠폰을 날린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시차가 고려되면, 즉 이제 빈발하는 상품이냐, 그러니까 시차가 짧게 빈발하느냐 아니면 시차가 길면서 빈발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겠죠. 그래서 쿠폰을 날릴 때도 너무 짧은 시간에 된장 산 사람한테 고추장을 구매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사용 주기가 길기 때문에 시차를 늘려서 추천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자, 그러한 개념이 들어간 것이 시차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웹로그 페이지에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 어, 그 예제로 들었던 구글 애널리틱스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구글링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광고 효과 측정 같은 데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가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제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냥 바로 살 수도 있지만 뭔가를 가입을 할 때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 다양한 정보가 측정이 된다면 이제 측정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되면, 같은 구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그 경로에 따라서 그 구매가 질적인 요소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제가 아까 찾아봤죠. 근데 아직 저는 가입 안 했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 데인데,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번 관심 있으시면, 혹은 잘 아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실시간 수업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연관성 부칙에 대해서는 찾는 알고리즘은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쓸 때는 몇 가지 중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함수를 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미니멈을 집합 자체를 이제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기준을 여러 개를 동시에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 이상이 만 충족하지 못하면 그러한 규칙은 찾는 대상에서 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그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타이타닉,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자료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원래 이제 실제 데이터는 아이디로 이렇게 우리가 그 100년 전에 그 침몰한 타이타닉 있죠. 승객 수가 있고 승객 유형,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뭐 객실 넘버. 지금 이 데이터는 그게 조사되지 않은데요. 기본적인 것만 성별, 승객 유형, 그다음에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즉 어른이냐 애냐, 뭐 여기는 여성 남성, 여기는 그 승무원이냐, 1등급이냐, 객실이니까 1등급 객실, 2등급 객실, 3등급 객실, 승무 뭐 이런 식으로 승무원 이렇게 이제 구별화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나이대는 어린이 때부터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단히 어른이냐 아이냐라고 두 개로 아마 구별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중요한 변수가 앞으로 당겨오면 생존 유무입니다. 생존 유무 survival yes or no예요. yes면 생존했고요. no면 이제 사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바스켓 어널리시스는 라고 보기 힘들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늘 관찰할 수 있는 행렬 형태의 어, 행렬 형태의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에도 이런 연관성 규칙 분석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응용 예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략적 보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를 불러드리고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키가 미니멈 서포트만 지정을 했죠. 여기도 0.8로 지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 큰 숫자를 처음에 쓰고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숫자를 쓰면 그 기준을 다 만족해 버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그러한 것들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당히 정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넘는 규칙만 내가 찾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걸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생존 유무이기 때문에 생존 유무 변수를 우측에만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 유무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성별, 승객 유형, 그다음에 나이 이런 정보로부터 생존에 대해서 생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이제 우측에 즉 좌측에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이 좌측에 오는 거고 우측에는 생존만 오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적당히 이제 정렬을 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정렬을 하겠다는 건데 정렬의 기준은 내가 confidence, lift 우리가 다뤘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거의 그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중요한 게 내가 yes or no만 내가 다루겠다는 정보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렬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더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보면 결과가 이제 대략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포테시스라는 건 뭐냐면 규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이죠. 변수명을 이렇게 잡았고요. 저 같으면 룰,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yes or no니까 survival에 대한 결과겠죠. 여기까지 7번까지는 생존에 대한 결과가 이제 정렬이 되는데 정렬 기준은
지금 거의 이제 얘가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저희 거의 똑같죠. 근데 여기가 일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정렬 기준을 이제 리프트로 합니다. 근데 이 정렬 기준을 뭘로 할지는 이제 그 분야마다 틀린데, 이 경우는 이제 인과관계를 가장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독립이 되겠죠. 독립성 검정. 통계학에서는 이제 독립성 검정이라 이름 부르고 테스트. 어, 인과관계를 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표가 리프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생존에 그러니까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요인이 생존과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프트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리프트를 확인을 하면요, 우리가 리프트는 뭐였죠? 아까 y로 썼죠. 내가 어떤 y가 벌어졌는데 생존을 했는데 생존한 거를 그대로 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이게 주어졌을 때 생존 확률은 다르냐, 이걸 따지는 거라고 했죠. 이게 1보다 크면 이 x가 y랑 포지티브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3보다 다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좌측은 이제 그 룰이 두 개가 들었죠. i이면서 2등급 칸에 있으면 모두 생존을 했다는 거죠. 이게 1이니까. 그런데 전체 데이터에서 이런 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는 1% 정도 되고, 그 1%는 모두 컨피던스가 1이니까 모두 서바이벌을 했다는 뜻이고, 그거에 대한 리프트 값은 뭐 여기도 있지만, 당연히 i가 다 살았는데 그 i의 성별이 female이라도 다 100%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를 보면 우리가 i 중에 그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확인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 있는 규칙을 보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기로, 실시간 강의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된 규칙들이 있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이제 골라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 이 강의를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도를 구하라고 하면 지지도와 향상도는 어떤 의미가 있죠? 지지도 향상도는 W를 O로 한 경우랑 O를 W 한 경우에 두 가지 규칙이 돼서 지지도와 향상도를 구하라고 할 때 한번 구해 보시면 이 1번 문제를 풀고 이 1번 문제를 풀고 바꾸어서 또 지지도 향상도를 한번 구해 보시면 어떤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신뢰도를 계산을 하면 이 경우의 신뢰도와 이 경우의 신뢰도를 한번 계산해 보서 어떻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스스로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관성 규칙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뤘던 거는 어떤 아이템과 들에 대한 그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다뤘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뤘고, 아이템 용어로 치면 아이템과 바스켓이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바스켓 어널리시스가 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적용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예제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 보시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툴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했던 개념 중에 하나, 우리 개념은 뭐가 있죠?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포함률이라는 개념을 다뤘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히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찾지 않고 적절한 기준을 넘는 것만 찾겠다는 개념이 됩니다. 이것으로 연관성 규칙, 연관성 규칙 분석 혹은 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